2024년 9월 12일입니다. 예, 명절이 얼마 남지 않은 9월 12일 목요일 무스TV 서정구 대표 무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명절이 다가오죠. 그래서 오늘도 뭐 접속 인원이 그래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곧 명절이니까 명절 준비들 잘 하시고 미리 추석 명절 행복한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뭐 좀 기성세대들은 이 명절이 즐거워야 되는데 다들 좀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죠? 자, 뭐 어차피 옵니다. 오니까 기왕 오는 거 좀 즐겁게 생각을 하시고요. 행복하게 생각을 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된다. 예,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 그냥 뭐 할 일 없이 시간만 보내지 마시고 좀 뭐 명절이니까 주변도 조금 돌아보시고 또 이웃 친지분들 그리고 가족들 이렇게 함께하는 조금 즐거운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군가에게는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이고요. 누군가에는 좀 지루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왕 우리가 명절은 지내야 되니까 좀 즐겁게 또 뭐 우리 연말이면 항상 나홀로 집에 이 영화 보면서 시간을 예전에 보내곤 했는데 뭐 이번 명절에도 영화 많이 방영합니다. 그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영화도 보시고요. 예, 주변 친지분도 좀 찾아뵙고 예,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많은 종목들이 코스피 자체가 엔비디아의 어떤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조금 영향을 받았죠. 예. 그래서 주가가 오늘은 대체적으로 전부 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오늘 뭐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부터 볼까요? 코스피가 이제 보시는 화면이 이 코스피인데 코스피가 2.34%가 오르는 빨리 2,900대를 뚫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차적인 저항선이 2,700원대니까 2,700원대는 뭐 무난하게 돌파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근데 이번에 2,900선에서는 한번 저항을 받고 다시금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여러분들 뭐 그동안 조금 많이 답답했을 겁니다. 주식시장이. 그죠? 예, 금리 인하를 한다 안 한다 또 많이 한다 적게 한다 하는 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뚜껑은 열어봐야 되니까 그죠? 파월이 언제 어떻게 또 마음이 변할 줄을 모르니까 우리가 100% 은 지을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금리를 인하시키는 쪽으로 근데 몇 프로를 인하를 시킬 것인가 그게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봐지는데 그래도 뚜껑은 열어봐야 하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잘 지켜보시기를 바라고요. 이제는 뭐 코스피가 뭐 오랜 답답함을 가져오면서 떨어졌지만 다시금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줘서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다행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2.34% 정도 올랐고요. 코스닥은요, 3.05%가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이 퍼센트로는 코스닥이 조금 더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 코스닥도 일단 780원대, 지금 730원인데, 대략 한 780, 90원대의 저항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뭐, 800원대 중반까지는, 800원대 중반까지는 좀 쉽게 가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한 방에 가면 좋겠지만 주춤주춤 하면서 조금씩 들어 올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버텨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러다가 장이 좋아지면 그래서 주식시장이 좀 답답함을 느끼고 나는 더 이상 주식시장에서는 안 맞아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이제 장이 좋아지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많은 인내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조금 주식시장이 붕괴가 된다고 해서 또 나는 주식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평생 지금처럼 사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다는 큰데, 근로소득자가 부자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연금이 있어. 그랬어요. 물가 상승률이나 또 연금이 어떻게 또 바뀔지도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절은 없다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일단 뭐 몸도 안 좋아지고 그죠? 그리고 자녀들
결혼도 시켜야 되고 또 뭐 자녀들 살아가는 것도 봐야 되고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건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돈이니까 여러분들이 은퇴 후의 모습을 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 모습이 행복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돈돈거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미래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식시장이 조금 안 좋더라도 여러분들이 버텨냅니다. 버텨내면 그 수익 고스란히 여러분들한테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요 열정을 가지고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가지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그렇게 시장도 분석을 하고요. 투자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비만치료제입니다. 비만치료제 관련주인데요. 비만치료제에서 위고비라는 게 있는데, 이 위고비라는 게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에 상륙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뭐 어떤 뭐 기능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가 비만을 치료를 하는지는 뭐 제가 의학 박사도 아니고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비만 치료제로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죠? 그런 약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여러분들도 비만에서 이제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가격은 얼마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위고비,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한국에 이제 상륙을 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아마 출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출시는 10월 달에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10월 다음 달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위고비와 관련돼서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돼 있는 우리 한국의 관련주들도 이제 덜썩이기 시작했던 거죠.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뭐 어떤 약품이 가장 많은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위고비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관련한 기업들도 들썩들썩 거렸습니다. 그죠? 자, 대표적인 뭐 기업이 바로 대봉 LS죠. 대봉 LS. 예, 이 비만 위고비가 수입된다는, 국내에 상륙한다는 말 듣고 이렇게 주가가 갑자기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이 관련주, 이 비만 치료제 관련 뉴스가 한 달 전부터 왔을 때 나름 테마에 집어넣어서 미리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놓쳤네요. 이건 살짝 제가 좀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대봉 LS가 이 비만 치료제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데요. 이 종목이 이렇게 단기에 급등을 했습니다. 자, 제약회사죠. 대봉 LS입니다. 자, 이 회사의 어떤 재무적인 요인을 한번 보면, 자, 매출은 830억, 935억, 그리고 876억으로 작년에는 약간 저조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올해는 대략 232, 236억이면 작년보다는 900억대는 돌파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매출이 대략 한 60억 떨어지니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다소 주춤을 했는데, 올해는 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다시금 재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자, 제약회사는요, 희비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떠냐면 실적이 그 회사의 손익구조가 굉장히 안 좋은 기업, 그리고 늘 이익이 나는 기업, 이 두 가지로 거의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늘 이익이 나지 않고 손실을 기록하는 기업은 완제품, 즉 말하자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약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 기업은 항상 손실이 납니다. 물론 뭐 그 기업이 또 어떤 뭐 FDA 승인을 받는다든지 또는 뭐 약을 판매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그런 약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그 기업은 이제는 손실에서 이익으로 돌아가니까 완전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제약회사는 미련이 있는 겁니다. 늘 손실이 나지만 곧 개발이 완료된다, 뭐 임상 실험 몇 단계 통과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면 많이 들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꾸준한 이익을 내는 기업은 완성된 연구개발이 끝나서 완성된 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승인을 받고 이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 약이 계속적으로 이익을 구현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태가 또는 손익계산이 늘 이렇게 새까맣게 도배가 되어 있네요. 그죠? 이익도 계속 꾸준하게 나고 있고요.
매출도 꾸준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도요, 제약회사답지 않게 조금 건방집니다. 27%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유보율도 꾸준하게 뭐 2000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3년 전에는 1800에서 이제 2000대를 돌파했어요. 이거는 계속 이익이 구현되고 있다는 거죠. 작년에는 ROE 수익성이 다소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일단 매출이 900억대는 돌파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을 통해서 원자재 가격이 모든 뭐 원자재 가격이 거의 다 올랐기 때문에 채산성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도 물론 뭐 지금 1, 4분기, 2, 4분기까지 영업이익이 작년 1년치 영업이익보다 더 큽니다. 올해 6개월치가. 자, 근데 당기순이익은 좀 저조하죠. 작년에는 1년치가 62억이고 올해는 2, 4분기까지 32억 정도 돼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그렇게 큰 이익을 못 내고 있지만 영업이익 기준에서는 작년에 거의 2배 실적을 달성을 하고 있다. 매출 기준도 제가 보는 관점은 900억대는 넘지 않을까 올해는. 아니면 작년과 좀 비슷한 수준. 그래서 계속적으로 판매가 되는 안정적인 완성품이 있다는 것이죠. 자, 작년에는 다소 수익성이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원가가 상승을 하니까 원가 상승률에 따라서 물론 뭐 판가비나 인건비 등도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경비 체제가 상승함으로써 이익 구현이 조금 떨어졌다. 예, 이익 수준이 매출도 조금 떨어졌고요. 예, 그런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늘 이렇게 꾸준하게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기업은 제약회사 중에 이러한 꾸준하게 이익을 구현하고 있는 이런 회사는 안정감 있는 투자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봉 LS 같은 경우가 많이 이번에 우리가 위고비 비만 치료제 관련한 종목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그 대봉 LS 이 회사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수혜를 많이 보는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자, 뭐 위고비 관련주가 이 대봉 LS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은데 대봉 LS부터 한번 봤고요. 그 다음 비만 치료제 하면은 우리가 늘 이야기가 되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HLB라는 회사입니다. HLB 이거 보세요. 자, HLB라는 회사도 근래 나름대로 이익은 조금씩 올라왔지만 그렇게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대봉 LS하고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차이가 좀 많이 난다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건 하한가 간 겁니다. 하한가 가고 다시 상승을 했다가 다시금 주춤 옆으로 돌리고 있는 그런 기조인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이 회사는 매출이 690억, 1700억, 429억 작년에는 매출이 뚝 떨어졌죠. 예, 뚝 떨어졌는데 어쨌든 영업 손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단기순 손실도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회사도 신약 개발을 성공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충분하게 턴어라운드가 올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재무 상태를 보면 믿고 투자하기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재무제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물론 한탕을 노린다 이래가지고 이런 종목 들고 있다가 임상 실험 통과하고 또 약이 개발이 완료가 되면 많이 판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갑자기 주가가 급등을 한다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는 늘 안정성과 성장성, 수익성을 검토를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벌건 이런 회사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 그럼 좀 무리수가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물론 자본 잠식의 수준까지는 안 갑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조금 회사가 좀 위험한 그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지금 매출도 698억 1700억까지 상승했다가 작년에는 429억 무려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점하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보셨지만 우리가 그죠? 예, 보셨지만 이렇게 하한가를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물론 올해입니다만 이렇게 점하를 가는 이 하한가거든요. 하한가. 그리고 두 번째 하한가 두 방 빠졌네요. 그죠? 그 뒤로 다시금 상승을 하지만 이런 좀 위험한 회사에는 굳이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비만 치료제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괜찮다. 위고비 관련주로서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굳이 아까 우리가 봤을 때 대봉 LNB 같은 경우라는 회사와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고 계신 HLB라는 회사를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어디에 투자하면 됩니까? 대봉 LS에 투자를 해야죠. 그쵸? 똑같은 비만 치료제잖아요. 그리고 삼성도 그 종목이 더 많이 했어요. 그죠? 예, 거의 이 회사는 그 수혜를 또
봤다고도 보기에도 거의 뭐 힘든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 회사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보통 뭐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이 증권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종목이 굉장히 뭐 급등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제가 한 달 전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 전 정도에 보면 이 상 여기 나와 있는 이 구역을 가지고 급등을 했다 이렇게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 과연 이게 뭐 그래요. 뭐 한 뭐 5, 60%, 50%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급등은 뭐 틀린 건 아닌데 지금에 와서는 다시 힘을 많이 잃어버렸죠. 그죠? 다음 달에 당장 이제 출시가 되니까 삼각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또 뭐 하락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테마주 위고비 관련 테마주, 비만 치료제 테마주를 한다고 그러면 굳이 다른 좋은 회사도 있었잖아요, 금방. 근데 굳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기업에 HLB 같은 이런 기업에 투자할 이유는 우리가 전혀 없죠, 그죠? 예, 그 다음 다소 조금 테마성이 컸던 동아 ST라는 회사. 자, 동아 ST라는 회사도 무한 상승하고 또 요 상승하고 조정받고 상승하고 조정받고 다시 상승하고. 자, 이 그 동아 ST라는 그 회사는 뭐냐면 그 미국에 이제 그 신약 개발 회사가 있어요. 유로보 파마스티컬스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는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이 있대요. 그 DA 뭐 번호 나가는 DA 뭐 몇 번 이런 식으로 번호가 나가는 게 있는데 이게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이래요. 그것을 임상 실험을 이제 할 예정으로 있는 거예요. 이 회사가 동아 ST가. 그러니까 동아 ST가 미국 신약 개발 아까 회사인 그죠? 파마슈티컬스와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같이 임상 1상을 이제 처음 임상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벌써 완성된 개발이 완성된 그런 비만 치료제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비만 치료제에 관련되어 있는 후보 물질에 대한 연구 임상 실험이 이제 시작할 거라는 거죠. 다른 타 회사와 미국에 있는 모 회사와 그래서 일단 테마를 타긴 탔는데 그렇게 과하게 상승하진 않았죠. 그죠? 예, 과하게 상승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상 1실험은 이제 들어갈 예정이다. 1실험 들어간 것도 아니고 들어갈 예정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테마가 타긴 탔는데, 주가가 상승하긴 했는데, 66,000원대에서 78,000원까지 상승을 했는데, 그렇게 크게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이 이걸 또 뭐, 대장주니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일단 재무제표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동아 ST는 뭐 관련한 테마가 여러 있습니다. 사실 관련해서 뭐 테마가 여러 있기도 한데 자, 이 회사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작년, 재작년 3년 계속 연속 이익을 내다가 올해는요 손실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48억이죠. 그런데 매출은 6,640억이고 작년은 올해는 6,996억으로 늘었는데 이런 손실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보는 관점은 뭐냐면 이제 이 연구개발비가 우리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두 가지로 이렇게 이 제약에서는 연구개발비가 늘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신약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좀 전에 서두에도 금방 말씀드렸지만 임상 그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에 대한 임상 실험도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것은 그래서 그것들이 전부 다 연구비 개발비로 다 들어갈 건데요. 이 개발비나 연구비는요. 어떤 경우에는 실패를 하게 되면 임상 실험을 했는데 실패를 했다고 봐야 되나요? 어쨌든 완제품이 되기가 무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공을 하지 못하면요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비용으로 경상연구개발비라고 봐야 되겠죠. 제약회사에서 신약을 개발하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경상연구개발비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성공을 하지 못하고 또는 성공하기 전까지 단계까지는 전부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 회사가 예전에 뭐 동아제약이었죠. 이 회사가 자 계속 이익 내다가 갑자기 올해 손실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맨 처음 봐야 될 경우의 수가 뭐냐면 매출액을 봐야 돼요. 매출액. 근데 매출액은 오히려 증가합니다. 그죠? 작년 3년 전에는 5,900억, 그 다음 6,300억, 그 다음 6,600억, 그 다음 6,900억, 300억씩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영업 손실이 나온다는 것은 올해 연구비나 개발비로 투입이 많이 됐다는 거고 그 연구비 개발비가 완성되어 있는
약품을 완성시키지 못했다. 그러니까 약품으로서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죠. 아직까지. 그러면 그 단계가 내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단계가 나눠져 있는데 뭐 임상실험 몇 단계를 통과한다든지 충분히 이제는 제약으로서 FDA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든지 이러한 결과가 나와야 자산으로 인식하거든요. 그럼 그때는 오히려 자산으로 인식이 되어서 BPS로 구성이 됩니다. 즉 말하자면 주당 순자산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PBR이 저평가가 되어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 동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현재까지는 이 연구비 개발비가 완성 단계에 온 게 아니라 지금 막 개발을 하고 있는 투입 단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경우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뭐 이렇게 줄었다? 손실이 났다? 물론 뭐 인건비 상승이나 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손실은 날 수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회사는 딱 보면 나오죠. 이 회사는 연구비 개발비가 올해 좀 과다하게 투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제약회사에서 연구비 개발비가 건 7천억을 매출하는 회사에서 투입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근데 이번에는 영업 손실이 날 정도로 조금 많이 투자를 지금 연구비 개발비 하고 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주가가 또 추가 상승 요인이 굉장히 클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손실은 나쁜 손실이다라고까지 말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오히려 올해 손실이 이렇게 기록이 된다 그러면 주가가 저점에 형성한다면 오히려 매수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러한 회사는. 그래서 지금 이제 2024년도 작년 4, 4분기 그죠? 작년 4, 4분기부터 이렇게 올해 2, 4분기까지는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고요. 당기순 손실도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상황은 조금 전에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상연구비 또는 개발비 등이 투입이 되어서 아직까지는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비용으로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단계다. 그래서 제품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전부 비용으로 처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상에는 손실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만약에 이 연구비 개발비 투입이 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익이 구현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현재까지는 자산 인식 단계까지는 가지는 않았다. 근데 오히려 이러한 연구비나 개발비가 투입이 안 되는 게 문제죠. 안 되는 회사들은 더 이상 뭐 완제품 제품들이 새로운 추가적인 제품들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 회사는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동아 SD 종목을 들고 계신 분 올해 뭐 손실을 예상한다 해서 주가가 지금 굉장히 뭐 안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뭐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그거는 오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뭐 3월달까지는 상승을 했다가 쭉 흘러내렸다가 다시금 뭐 상승 곡선을 가져가고 있긴 한데 말이죠. 이게 크게 나쁘게 볼 상황은 아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된다 그러면 6만원대가 붕괴가 되고 뭐 5만원대 4만원대까지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재무제표가 갑자기 손실을 기록된다고 해서 특히 제약회사는 특수회계를 합니다. 특수회계라기보다는 연구비 개발비가 반드시 들어가는 대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일반 기업하고는 달리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다시금 추가적으로 해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약회사는 조금 다르다. 오히려 바이오 회사도 마찬가지 조금은 일반적인 제조기업이나 유통 도소매업 그리고 건설업 등과 같이 조금은 다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그 다른 점은 바로 연구비 개발비가 투입이 되고 자산을 인식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느냐 아니면 우리는 실패해서 비용으로 전부 처리가 되느냐 그 차이가 있다. 요 정도를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동아ST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 뭐라고 해야 되나 이 페트로이라는 회사는 이 테마가 그죠 많이 갔죠. 그죠 북 치솟았다가 지금 떨어졌다가 2차 상승을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펩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그 동아 ST 같은 경우에는 DA로 나가는 뭡니까 비만 치료 후보 물질 그거를 이제 임상 실험을 1단계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펩트론은 그런 후보 물질이 또 앞에 또 영어 알파벳이 달라요. 뭐 DA로 나가는 게 있고요. 이 회사는 GLP로 나갑니다. GLP 이런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회사는 거의 이 후보 물질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비만 치료제는 아까 그 가능성은 동화 ST보다는 이 펩트론이 더, 그죠? 테마를 많이 탔죠. 자기들은 이 GLP라는 뭐 다른 방식의 접근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약품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항생제를 개발한다든지 또는 뭐 뭡니까 그 치료제를 개발한다든지 그죠? 예, 그런 뭐 약제를 개발을 할 때는 접근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뭐 직접 뭐 어떤 물질이 투입이 돼서 그 나쁜 균을 없애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그 나쁜 균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면역성을 가지게 하는 그런 치료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백신이냐 치료제는 다른 거죠. 백신은 방지하는 거죠. 아예 걸리지 않도록. 근데 치료제는 걸린 사람을 완화시키고 통증을 완화시키고 다시금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겁니다. 치료제는요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치료를 하는데 몸이 우리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뭐 면역 기능이라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 기능을 강화시켜서 치료를 해서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줘서 자연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치료제거든요. 뭐 투입하면 바로 효과가 나는 것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죠? 우리가 감기 걸린 사람은 아무리 병원에 가더라도 감기가 잘 안 나시는 분들이 있고 한 번만 가도 바로 뭐 약 잠시 먹어도 바로 낫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면역력이죠. 면역력이 얼마만큼 뛰어나느냐 약하냐 거기에 따라서 좀 다른데 요즘은 이 면역 체계의 약들이 굉장히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의료 바이오 기업은 여러분들 꼭 이 비만 치료제 위고비에 관련해서 비만 치료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고령화 사회 테마주에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이제 2027년에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가게 될 건데요. 그래 되면 그런 분들도 건강 유지를 위해서 이제 비만 이런 것을 치료를 할 목적으로 충분히 그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위고비 어떤 뭡니까 이 위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조건 좋은 건 아닐 겁니다. 그죠? 아무래도 약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비만 좀 과체중이신 분은 함부로 그냥 드시지 마시고 조금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시고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뭐 위고비뿐만 아니라 또 이제 위고비가 한국에 상륙되면 그 위고비가 많이 팔리겠지만 그 관련해 있는 다른 비만 치료제도 이제는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이 펩트론이라는 회사가 테마를 조금 사전에 들썩들썩 그랬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역시 대부분 회사하고 좀 다르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죠? 자, 이 회사를 보시면 매출이 68억, 58억, 작년에 33억입니다. 올해는 10억입니다. 반기에. 자, 그런데 계속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계속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회사 무서워서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리고 이제 한 1, 2년 정도 더 지나면요. 뭐냐면, 이제 자본 총계가요. 이 자본 총계가 이 자본금보다 더 작아질 수가 있어요. 즉 말하자면, 물론 뭐 유상증자를 통해서 더욱더 증가시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더 작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 되면 이 자본 잠식이 또 시작되거든요. 물론 이 회사뿐만 아니라 많은 특히 제약, 의료, 바이오 회사들이 자본 잠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물론 뭐 기업에서 이 회사들이 연구 개발하고 있는 이 약품들이 성공을 하게 되면 국가의 공헌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상장 폐지는 유보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너무 과할 정도로 어떤 발전성도 없고 성과도 없다 이런 경우에는 국가에서 또 상장 폐지를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기업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믿고 투자를 하시죠? 매출이 66억, 58억, 33억인데 영업 손실이 157억, 152억, 159억. 와, 이거는 정말 좀 위험한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런 기업도 우리가 신약 개발에 성공했다든지 또는 확고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요 뭐 각종 그죠 뭐 암 치료제라든지 또는 뭐 이런 것들이 개발이 완성돼서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그냥 폭발하죠. 그냥 뭐 지금 33억 매출하는 게 330억, 3,300억이 아니라 3조 3천억이 아니라 33조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러한 턴어라운드를 임상실험 성공하고 제약회사라서 완제품을 완전히 성공을 해서 만들어내는 경우가 온다고 그러면 정말 폭발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건 맞습니다만 반대로 그 단계까지 가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실패할 확률도 당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그 하나 믿고 투자하기에는 여러분들 재산 관리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은 보수적인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을 저는 권유해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 의료 회사는 거의 추천하지 않거든요. 그 코로나가 진행되는데도 제약 의료 바이오주를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코로나 때도 제약, 의료, 바이오주보다는 다른 종목이 훨씬 더 많이 갔죠. 그죠? 그 이유는 저는 어떠한 확고한 투자 프레임이 기업이 좋지 못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테마가 불어도 어떠한 좋은 테마가 분다 하더라도 자제를 합니다. 그런데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유한양행이라든지 뭐 종근당입니까? 녹십자 이런 탄탄한 회사는 투자해도 됩니다. 여러분 탄탄한 회사. 근데 이러한 좀 그 계속적으로 이렇게 손실이 기록이 되고 있고 잘못하다가 자본 잠시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런 기업에 여러분들이 소중한 재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이 많은 위험에 많은 리스크를 일반적인 기업보다는 좀 많이 달고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 한 방을 노리고 투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습관은 들이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하겠죠. 그죠? 대표님 요 7,400원에서 86,000원 10배가 넘게 갔습니다. 예, 근데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뽑아내는 게 쉽지는 않죠. 그죠? 자, 근데 이 회사가 기업이 재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좋았다고 그러면 우리 회원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 구간에서는 투자하지 않죠. 이 구간에서는 버티기입니다. 아니면은 수익 실현하든지 아니면 반반 가져가든지 우리는 이 시점은 투자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 시점은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제가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뭐 지나니까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근데 우리 회원님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요 무료 회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요 시점 뒤에는 이때는 우리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죠? 요때는 우리가 매수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늘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 있는 학습의 시간을 가져왔던 거죠. 그죠? 그래서 제발 좀 여러분들 한탕을 노리지 마. 한탕 노릴 것 같으면 그냥 뭐 로또 이런 거 아니면 뭐 코인 이런 걸 하시지. 뭐하러 뭐 이 주식 투자를 하십니까? 그죠? 제가 너무 심한 이야기를 했나요? 자, 근데 뭐 그 다음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회사 중에서 유한양이 있습니다. 유한양. 이거는 재무제표 볼 필요가 없어요. 이런 회사도 보세요. 비만 치료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료 바이오 약과 관련돼 있는 그냥 내가 도저히 뭐 불안해서 안 되겠다는 거죠. 근데 이 테마주는 한번 편성을 해보고 싶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류독감, 사스, 메르스, 돼지열병 또는 뭐 코로나 또는 이번과 같이 비만 치료제 또는 고령화사의 테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암 치료제 또는 또 불치병들 그죠? 희귀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좀 뭐라고 해야 돼? 백신이나 치료제 이런 것들 또는 뭐 에이즈 치료제 이런 것들 테마가 많이 불잖아요. 그죠? 우리 질병과 관련되어 있는 테마가 많이 불어요. 많이 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테마가 부는데 내가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그 관련 회사들이 너무 부실하더라니까.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테마는 또 하고 싶어요. 자, 두 가지입니다. 자, 오늘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은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을 증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질병은 항상 불어옵니다. 언제 어디서 불어올지는 모르겠는데 질병은 발생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들어가려고 그러니 회사가 부실해서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테마주로서 수익은 또 내고 싶어요. 사람은 둘 다 욕심이 있는 거죠. 안전을 원하지만 위험하니까 무섭고 그렇다고 해서 테마주를 안 하려니 조금 아쉽고 자, 그럴 때는 질병과 관련되어 있는 테마가 분다 또는 불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유한양행을 선택하시든 한미약품을 선택하시든 그냥 두 개 사놓고 테마를 타면 그냥 수익을 내시고 안 타더라도 이런 회사는 망할 수가 없거든요. 보세요. 지금 유한양행 제가 올 초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유튜브에도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자, 올해는 작년에 1조 8천에서 2조 원, 영업이익은 1,100억, 작년에 560억, 당기순이익은 1,300에서 1,640억. 올해는 실적이 이 테마가 아니라 지금 현재 실적만 하더라도 작년보다 굉장히 좋아지는 추세입니다. 이 회사, 여러분들 이런 회사를 가지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주가가 테마를 탔어요, 또, 거기다가. 그죠? 어이구. 테마를 탔어요. 자, 그래 되면 그냥 뭐 이 구간을 먹을 수 있었죠. 그죠? 네,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의료 바이오 회사에 만약에 나는 꼭 투자를 하고 싶다. 근데 좀 안전하게 위험하지 않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그냥 한미약품하고요. 그리고 유한양행, 그죠? 유한양행은 실제로 그러면
유한양행이나 한미약품은 여러 가지 약을 개발하고 완성된 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비만 치료제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유한양행은 아까 우리가 앞에 글자가 뭐 이상한 시리즈가 나갔지 않습니까? 요거는 GDF15 수용체라는 GDF15인가 13, 잘 모르겠어요.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GDF라는 그런 수용체와 결합해서 식욕을 억제하는, 예, 그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완성을 한 건 아닙니다. 식욕을 억제하는 거. 그죠? 그래가 뭐 식욕은 억제가 되는데 당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죠? 자, 그런 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리고 그 한미약품도요. 한미약품도 대략 한 25% 이하의 25% 이상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내는 그런 약을 개발해서 지금 임상을 통과를 했습니다. 진행을 했고요. 이제 이상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유한양행이라는 그 2조 원이나 매출하는 회사가 뭐 예를 들어서 암 치료제도 있을 것이고 또는 치매 예방제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암 예방제도 있을 것이고 비만 치료제도 있을 것이고, 또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관절에 가는 약도 있을 것이고, 각종 이 약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큰 회사들이. 그러니까 내가 굳이 그 관련 질병 관련돼 있는 그 어떤 테마가 부는데 안 들어가려니까 아쉽고 들어가려니까 좀 무섭다. 그럴 때는 그냥 유한양행 한미약품 그냥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굳이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하신다면 유한양행 아니면 그냥 한미약품 두 개를 딱 찍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치료제가 개발이 확 되어서 이제는 암도 정복할 수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뜨잖아요. 그러면 뭐 그냥 유한양행 함유. 그리고 치매 예방을 할 수 있는 탁월한 약이 개발이 완성 단계에 왔다. 그러면요, 또 치매 관련되어 있는 약을 만드는 회사는 또 테마를 타거든요. 또 유한양행 한미약품. 쉽지 않습니까? 안전하면서도 테마를 탈 수 있는 그런 기업. 뭐 그러면 이 두 개만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걸 그냥 보지 마시고 그냥 이 두 개만 공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좋다고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뭐 종목을 고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한미약품, 유한양행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보세요, 한미약품 깨끗하지 않습니까? 이익 상당히 잘 내고 있고, 이 회사도 작년 대비해서 이익이 400억 정도 증가할 거로 그렇게 보이네요. 그죠? 깨끗합니다. 뭐 손댈 데가 없어요. 손댈 데가 없고, 자, 지금 한미약품은요, 상대적으로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지금 많이 바닥권을 형성을 했거든요. 사실적으로는 지금 가격도 비싼 가격 수준은 사실은 아닙니다. 예. 다 지금 박스권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오히려 테마성은 이 한미약품이 더 세게 왔었어요. 유한양행보다는. 그래서 이런 기업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 그럼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죠? 업종포 대비해서 뭐, 3분의 1 가격, PBR은 좀 높지만, 배당 수익률이 좀 많이 낮은 게 좀 흠이긴 합니다만, 그죠? 아무래도 이 연구개발비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배당이 조금, 현재까지는 좀 작다. 그래서 이 회사는 좀 배당도 좀 늘려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목표 가격 40만원까지는 충분히, 목표로 해서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한 20% 정도 목표를 해서 투자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목표 가격 한 40만원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뭐 사스, 코로나, 메르스, 돼지열병, 조류독감,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코로나도 있죠. 그리고 뭐 에이즈도 있고, 또 요즘은 또 다시 성행했던 이상한 변질된 매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테마가 불면, 이 유한양행이나 한미약품은 모든 관련되어 있는 약들은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테마주의 엮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죠? 그런데 굉장히 회사가 탄탄합니다. 그러면 왜 그런 불안한 회사에 들어가겠어요? 그런 질병에 관련해서 나는 제약주에 들어가고 싶다. 그럼 그냥 정하세요. 유한양행, 그리고 한미약품.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동제약은 기업을 지금 어떻게 있는가 한번 볼까요? 일동제약은, 굉장히 안 좋아졌네요. 이 기업은, 그러니까 패스 해보죠? 그럼 종군당 있잖아요, 종군당 좋잖아요. 그죠? 작년보다 실적은 다소 많이 떨어지는 걸로 보이네요. 그죠? 당기순이익은 굉장히 떨어지는 걸로 보이는데, 예전 수준으로 돌아간 거죠. 그죠? 예전 수준으로 400억, 800억 수준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죠? 자, 돌아가는데 주가는 일단, 그렇게,
상승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번 보세요. 업종포가 73.2고 아까하고 똑같았죠. 한미약품 또 유한양행하고. 근데 지금 현재 주가도 퍼가 7밖에 안 됩니다. 예,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그러면 하나 정도 더 넣으라고 그러면 유한양행 그리고 뭐였죠? 갑자기 기억이 한미약품, 유한양행 한미약품 그리고 종근당 뭐 이 정도 여러분들 뭐 들어가시면 이 세 개 중에 하나 골라서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뭐 목표 가격 대략 한 18만원, 19만원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자, 그래서 이런 안전한 회사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회사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이런 회사들도 테마를 상당히 크게 탑니다. 이 간단하게 뭐 7만원에서 13만원 있고 대략 13만 6천이니까 대략 100% 상승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도 이렇게 테마를 잘 타는데 뭐하러 그런 위험한 회사에 투자를 하려고 그러십니까? 오늘 위고비가 우리 여성분들이 특히 이 다이어트라든지 또는 체중 감량 그리고 좀 날씬한 그런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아마 좀 소비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주를 여러분들 오늘 한번 위고비가 탄생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오늘은 명절 전에 또 많이 드실 거 아닙니까? 그죠? 명절에 많이 드시면 또 철저하게 그죠?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포만감을 너무 유지하지 마시고 건강한 명절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2024년 9월 12일 무스TV 서정구 대표였습니다.